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DG 온 캠퍼스에서 도커 그리고 도커 컴포즈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문입니다. 세션은 제가 도커라는 기술을 접하면서 써봤던 것들을 위주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도커와 VM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MySQL을 띄워보면서 실제로 도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여러 컨테이너를 한 번에 구성하는 방법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커란 무엇일까요? 이제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고, 이제 관련된 설정을 모두 묶어서 컨테이너화를 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도커를 쓰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려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뭐 환경도 달라지고 각종 의존성을 다 맞춰줘야 하는데, 도커는 이제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의 장점으로는 호스트에 종속되지 않고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컨테이너화를 시키기 때문에 모듈화랑 확장이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커를 접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제가 백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 백엔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로컬 환경에 DB를 설치를 할 때였는데, 단순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환경 세팅도 번거롭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복잡하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러던 중에 도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도커라는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도커와 상호작용하는 주요 인터페이스를 말하고, 이제 사용자가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입력하면 이제 API 호출을 해서 도커 데몬에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제 그러면 도커 데모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이러한 도커 오브젝트들을 이제 명령어를 이제 전달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용자는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스냅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레이어가 여러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어서 베이스 이미지를 두고 이제 거기다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에서 컨테이너는 이러한 이미지들의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네, 도커에는 그냥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막 복잡하게 사용 안 하고, 사실 복잡하게 사용하려고 도커를 쓰는 것도 아니기도 해서 그냥 이미지를 보통 그냥 가져와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도커 풀이나 뭐 도커 런, 스타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도커랑 가상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커랑 가상머신은 둘 다 이제 가상화된 환경에서 실행된다는 점이 비슷하긴 한데요. 동작 원리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가상머신은 운영체제로부터 자원을 할당을 받아서 각각의 머신마다 이제 게스트 OS라는 것을 두고 두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마다 OS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호스트의 운영체제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머신에 비해서 훨씬 경량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상머신에서 사용되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는 하드웨어랑 가상머신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호스트 OS로부터 자원을 할당받아서 각각의 가상머신에다가 게스트 OS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링이나 입출력 처리 등의 이제 복잡한 작업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도커 엔진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ySQL을 도커 컨테이너로 띄우는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드랑 이제 실행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먼저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제가 그냥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도커 허브에서 이제 원격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빌드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미지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올리면 됩니다. 도커 허브는 사용자들이 이제 만든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인데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많이 다운을 받는 편입니다. 파일은 그냥 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커 이미지의 구성 요소와 설정을 정의하는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from은 이제 그냥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는 명령어고, 이제 워크 디렉토리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뭐 run이나 cmd나 뭐 copy와 같은 명령어가 실행될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un이랑 cmd가 있는데 run은 이제 이미지가 빌드되는 과정에서 지정한 커맨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cmd는 이제 빌드가 완료된 다음에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을 때 최초로 한 번만 딱 실행이 되는 명령어예요. 이제 그리고 expose 명령어로 이제 뭐 포트를 노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그냥 띄워본 건데요. 먼저 일단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그냥 베이스 이미지는 MySQL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 환경 변수로 이제 뭐 루트 계정이랑 사용자 계정 정보를 추가를 해놨어요. env라는 저 명령어는 이제 환경 설정과 관련된 그런 명령어인데요. 이제 그리고 포트는 3306을 외부에 노출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이후에 이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하면은 이제 MySQL이라는 이름의 태그가 1.0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만든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푸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아까 도커 허브의 이미지를 푸시하기 전에 도커 허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로 작업을 하시면은 도커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이제 이미지 이름 앞에 꼭 사용자명을 추가를 해서 푸시를 하면 됩니다. 이제 외부로 도커 허브에 들어가 보면 방금 푸시한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를 이제 도커 풀로 가져와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already exist라고 쫙 뜨는데, 제가 그 기존에 MySQL 이미지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해당 레이어를 그냥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뜨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새로 다운받지 않고 공유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런 경우에. 이미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docker run 명령어로 실행을 해볼 건데,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D라는 옵션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한다는 의미이고, 뭐 name이라는 옵션은 그냥 컨테이너의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P라는 옵션은 그냥 이제 호스트 IP에 3306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해당 컨테이너에 뭐 3306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인데요. 그 옵션인데요. 여기서 포트 포워딩은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을 해서 외부 요청을 컨테이너의 특정 포트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MySQL에 도커 파일에서 선언한 유저 DB가 잘 생성되어 있는지 뭐 그냥 뭐 접속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출력을 해보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나 둘 다 이제 도커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서버 구동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 그러면 이제 각각 언제 사용되는지 궁금해지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단일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제 쉽게 말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컨테이너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아까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그냥 띄우고 싶을 때는 그냥 도커 파일로 만들어서 띄우면 되는데 뭐 웹 서버도 같이 띄우고 싶다. 그룹화를 해서 같이 돌리고 싶다. DB랑 이런 경우에 컴포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서 이제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이랑 MySQL을 띄워봤는데요. 이제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에 뭐 DB와 웹이라는 두 개의 서비스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B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 서비스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베이스 이미지랑 포트를 각각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포트인 3306을 호스트의 3306 포트와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 웹 서비스를 보시면 이 서비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볼륨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호스트의 앱 디렉토리를 이제 컨테이너의 앱 디렉토리와 연결을 해서 볼륨 마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를 앱으로 또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 디렉토리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펜즈 온을 사용을 해서 DB 서비스가 먼저 준비가 된 이후에 웹 서비스와 실행이 되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를 실행하니까 뭐 방금 정의한 DB 서비스랑 웹 서비스 두 개의 컨테이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PS로 이제 잘 띄워진 거 확인했고요. 감사합니다.